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의 이야기와 입체적인 영상이 만나 실감나고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무대. 실감 공연으로 만나는 제주 이야기. 그 속으로 풍덩 들어가 볼까요? 제주시에 있는 한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제작 업체. 공연을 앞두고 회의가 한창입니다. 스토리를 단순히 무대에 올렸던 기존 공연과 달리 신경 쓸 게 적지 않다고 하네요. 배우한테 영상이 맺히잖아요. 얼굴이나 몸에. 그럴 때 조명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무대에 어떤 체계가 있는데 그게 깨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상이 더 중심이 되는. 그리고 영상은 풍경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공연은 캐릭터나 뭐 이런 요소로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징이나 뭐 그런 식으로 뭐 상상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은유법으로 갔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은유법이 아니고 진짜 보여주는 직설법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이제 실감 공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하고 사람하고의 교감은 표현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제가 테이블을 띄우고 테이블과 교감하고 의자가 막 움직이고 의자가 나한테 막 인사하고 이런 되게 그동안에는 못했던 어떤 표현들이 가능해지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실감 공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객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객석은 철수를 할 거고요. 무대 실감 공연이라 단순히 연극이나 공연만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무대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미디어 전시를 가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미디어 전시는 미디어만 있잖아요. 미디어로 구성된 어떤 3차원 입체 영상 속에 배우가 한번 들어가서 일러스트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그 캐릭터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연기를 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곳은 제주의 원도심입니다. 오랜 역사와 삶을 간직한 이곳엔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서 콘텐츠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해요. 여기가 예전에 창신관이라는 제주 최초 그 극장, 무성영화 시절에 극장이 있던 자리라고 들었어요. 낙랑악단 단장님이 낙랑악단 단장하기 전에 영흥중학교 영어 선생님 하시면서 영화 쪽 번역으로 연결돼서 무성영화 변사를 하시던 그 장소. 그 당시에는 영화극장이지만 그 유랑극단들이 오면 공연도 하던 전천후 극장이었죠. 네, 영화도 하고 공연도 하고 했던 극장이 여기 있다라고 여기 이 제일은행 자리였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의 기억 속의 영화관과 여기 오버랩 시켜보는 거죠. 예. 김진희 대표는 20년 넘게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어린이 관객과 교감해 왔는데요. 제주에서도 지역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이 살아나고 어린이와 세대가 공감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 대단히 집중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그 디테일이 곧 창작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 마을이나 그 장소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분명히 있고 그걸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문화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공연 날짜가 다가오면서 리허설 준비가 한창입니다. 배우의 연기와 영상이 조화를 이루는 게 이번 무대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좌우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면에도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했고 바닥에도
하얗게 지금 보시면 영상이 맺힐 수 있게 스크린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빔 프로젝트를 지금 상부에 2개, 그 다음에 좌우에 하나씩 써서 서로 빛은 겹치지 않게, 그리고 그림책 속에 그 1차원적인 그 평면의 그림을 4차원 입체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게 이 무대의 특성입니다. 올해 문을 연 블랙박스 시어터 극장인데요. 무대와 관객이 제대로 교감할 수 있고요. 연극, 뮤지컬, 다양한 작품을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무대라고 하네요. 블랙박스라는 게 검은색 박스를 얘기하는 거라 보통 극장은 무대 따로 객석 따로 돼 있지만 가장 큰 블랙박스의 특성은 그냥 텅 빈 사각형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공간에 뭔가 좌우 상하에서 연출할 수 있는 어떤 기계 장치들이 배치돼 있어서 자유롭게 4차원적인 연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블랙박스 시어터입니다.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입체적인 무대를 위해서는 첨단 영상 기술이 도입되는데요. 상상만 해도 무대가 정말 실감 날 것 같네요. 2D랑 3D랑 다 혼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D는 2D대로 뭐 기본 원화를 저희가 애니메이션 작업도 했지만은 또 극에서 부족한 애니메이션의 한계가 있는 점은 모델링으로 캐릭터를 또 변형을 해서 그래서 작업을 제작을 했습니다. 조명하고 다 복합적인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영상과 조명과 배우들하고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네가 친구들 따라해봐. 이걸 해주고 하나 둘 셋 해줘야지. 친구들 따라해봐. 하나, 둘, 셋. 배우들이 영상과 처음으로 합을 맞추는 리허설이 진행되는데요. 사면에서 비치는 영상과 호흡을 맞추며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들에게도 조금은 낯선 작업이라고 하네요. 배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기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는 서로 호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림책이 영상에 나오다 보니까 이 환상적인 것들이 나오는 뭐 돌고래가 말을 하고 나무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환상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되게 신기해하는 걸 많이 중점적으로 뒀던 것 같아요. 드디어 공연이 열리는 날인데요. 어린이들과 관객들도 실감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요. 사면이 스크린으로 나온다는 거를 알고 왔는데요. 제가 봤던 뮤지컬이나 연극 이런 거랑은 좀 색다른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되고요. 더 화려하지 않을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주 이야기 속으로 막 들어가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제주 돌담 흑룡만리 이야기부터 해녀 이야기까지 환상적으로 펼쳐지는 무대에 아이들이 흠뻑 빠진 것 같죠? 자, 한번 지문을 외울 건데 모두들 같이 해줄 수 있어?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 온몸으로 이야기를 느끼는 시간. 우리 아이들 마음에 오래도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글로만 읽어서 실감이 안 나는데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을 해주시니까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닥까지 다 영상이 나오니까 좀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큰 것 같고 이 영상이랑 그 배우들 노래랑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주의 설화가 동화가 되고 기술이 더해져 공간을 초월한 환상적인 공연까지. 첨단 영상 기술과 제주 이야기의 만남. 더 많은 무대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 자꾸 소유미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성우 오빠 오랜만에 보네요. 인사를 해야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랑
싶은 가수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영이 씨 오신다고 해서 오늘 여수의 가을을 정말 판타스틱하게 즐길 수 있는 액티브한 체험들 준비해봤으니까 기대 많이 해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액티브한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바로 한번 가볼까요? 저 양성아와 소유미가 함께하는 판타스틱한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그림 같은 풍경에 빠져들고 갯벌이 품고 있는 신비한 생명력에 감탄하는 곳 여수. 하늘 높이 날아올라 자유를 만끽하는 짜릿한 순간까지 여수라서 가능한 판타스틱 체험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가을빛으로 물든 매력적인 여수의 풍경 속에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다 왔어요.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뭔가 네. 느낌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예사롭지 않아. 예사롭지 않아. 여수에서 만나는 판타스틱한 첫 번째 체험. 선생님 무엇입니까? 누가 바로 자전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서 소라면에서부터 한 12km 구간이 네. 아주 바다를 보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구간이 있습니다. 환상적인 코스 제대로 즐겨봐야겠죠? 안전하고 즐거운 하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출발. 가자. 황금빛으로 물든 논두렁을 따라 달리면 가을 빛깔이 마음속에 포근히 안깁니다. 논과 들녘, 바다와 하늘을 모두 품을 수 있는 것이 여수 남파랑길의 매력이죠. 근데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여수 이렇게 놀러 왔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런 바다와 맑은 공기와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힐링이 돼요. 그죠? 네, 뭔가 답답했던 그 마음이 쫙 풀리고 막 이렇게 치료가 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평상시에 스트레스 받은 거 네. 여기서 다 풀고 가세요. 아, 이제 시작인데 벌써 다 풀렸어요. 오늘처럼 산들산들 바람이 불면 내 마음도 설렘에 심고 터질 듯 터질 것 같은 내 마음을 성오빠는 알란가 몰라 시청자 여러분 이 기분을 알란가 몰라 알다 마다.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과 눈을 호강시켜주는 풍경, 귀에 착착 감기는 선율까지 더할 나위 없는 순간입니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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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갯벌 노을마을. 노을마을? 갯벌에서 우리가 탈 수 있는 체험들이 너무 많거든. 체험에서 저기 위원장 계시다. 안녕하세요. 저기 계신다. 위원장 계시네. 반갑습니다. 위원장이 만나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네. 그러니까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여기 말이에요. 이거 갯벌 노을마을이 또 체험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체험 가능합니까? 또 이 평화가 너무 넓어서 바자락이 잘 자라는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고 바지락. 두 친구의 목표는 바지락. 여자만 갯벌의 풍성한 생명력을 건져볼까요? 잠깐만요. 저 애기들 많이 큰 것 같아요. 애기가. 네, 많이 컸어요. 뭐야? 우리 애기 많이 키웠어요. 올라. 야! 뭐야? 엄청 많네. 이거 막 나오죠? 네네네. 여기다 있네. 여기 있다. 진짜 많다. 진짜 커요. 백합 쪽의 사이즈 정도 될까? 우와. 어마어마 그래. 아니 어떻게 빨리 칼국수에 넣어 먹고 싶은데. 알려드릴게요. 네. 이 호미와 호미 사이 정도 깊이를 이렇게 파시면은 이렇게 바지락이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와 진짜 많다. 와. 이거는 와가지고 캘 맛이 나겠다. 와. 거의 이거는 진짜 캐는 게 아니라 거의 죽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의 죽는 거야. 와, 정말 호미만 되면 자석처럼 끌려 나오는 큼지막한 바지락. 찰진 갯벌, 청정한 자연이 안겨주는 선물입니다. 아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요? 우리 이런 바다를 소중한 바다를 지켜야겠다. 갑자기? 지금 이런 바지락이 다 사라지면 맛있는 거 못 먹잖아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네. 맞는 말이긴 하네. 여러분 바다를 지켜야 돼요. 환경 오염시키지 말고 맞아요. 바다에 쓰레기 던지지 맙시다. 맙시다. 네. 잡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내가 맛있게 탕을 끓여서 시식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지락탕 시원하지? 가자. 갑시다. 바지락탕 먹으러 가자.
맑고 개운하고 칼칼한 바지락탕. 군침 돋는 비주얼이죠. 청정 여수 갯벌에 이 바지락 맛을 봅니다 지금. 아 정말 네. 입으로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요. 와 너무 맛있다. 아니 일단 알도 너무 크고 쫀득쫀득하고 네. 담백하고. 진짜 여수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우리 몸속으로 딱 집어넣는 거였잖아. 여수 바다야 사랑해. 사랑해요. 자, 이번엔 짜릿한 수리를 맛보러 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와 설마 이거요? 유미 씨. 이거 해봤어?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요? 네. 몸무게 제한만 좀 있을 뿐이고요. 몸무게요? 예, 예. 몸무게 혹시 25kg부터 100kg까지. 어떡하지? 24kg는 안 되겠다. 안녕히 계세요. 돌아와. 네. 사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믿어도 됩니까? 국가대표가 지금도 국가대표로 국가대표세요?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가네. 국가대표 패러글라이딩 선수들과 함께하는 짜릿한 체험. 해발 380m 천성산 정상에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저 고소공포증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겼어? 네네네.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네. 무대인데. 아 그래요? 네, 아주 멋지죠. 그니까요. 근데 안 뚫려요. 제가 5년 전에 타봤거든요. 5년 전이요? 네, 5살 먹으니까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은데.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봐야겠죠. 바람막이용 의상과 헬멧 그리고 굳건한 의지까지 챙겨봅니다. 준비됐습니다. 아, 준비됐습니다. 지금 식은땀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손에 땀이 이게 와요. 바람이 상당히 좋으니까 네. 지금 나가셔야 되는데 네. 어떤 분이 먼저 나가실까요? 오빠 경험이 있으니까 오빠가 먼저 한대요. 젊으신 분이 먼저 하셔야죠. 세계적으로 네. 가장 공평한 방법. 네.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역시 난 남자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예. 안녕. 이제 잠깐만요. 어이구. 이제 잘할 수 있죠? 아 그럼요. 화이팅. 준비됐나요, 유미 씨? 네. 말을 더듬어. 자, 드디어 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올라 봅니다. 세상 두려울 것 없는 중년의 도전도 시작됩니다. 힘차게 땅을 박차고 푸른 하늘 속으로 출발! 산과 하늘과 바다가 한 프레임에 들어오면서 입을 다물 수 없는 기막힌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람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세상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짜릿함이 동시에 찾아듭니다. 너무 재밌다. 하늘을 이렇게 날아보는 거 같아. 너무 신기롭다. 여수에서 즐기는 패러글라이딩의 백미는 바다 위를 나는 짜릿함에 있겠죠. 바다 위를 날 수 있는 이게 바로 여수에서 하는 패러글라이딩.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누린 시간,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저장하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와 진짜 너무 재밌다. 브라보. 그거 미쳤어요. 아니 출발하기 전에 너무 긴장하더니만. 근데 딱 발이 떨어지는 순간 네. 경이롭다. 야. 여수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야. 너무 행복하고 막 네. 자유로워진 기분이랄까요? 다음에 너무 어깨는 누구와 함께?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와 함께. 오늘 판타스겠죠? 너무 판타스틱했어요. 판타스틱한 네, 여수는 이곳 여수에서 함께 즐기세요. 여수로 놀러 오세요. 판타스틱. 낭만과 힐링, 자유와 스릴을 만끽하는 여행의 메카 여수. 가을날 여수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즐기는 미디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미디어 장벽 없는 세상. 바로 2022 장애인 미디어 축제로 시작됩니다. 축제가 열리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다시 찾은 일상, 장벽 없는 행복을 만들기 위한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뜻깊은 행사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고.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바로 다행. 다시 찾은 일상, 장벽 없는 행복을 위해라는 축제의 슬로건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입니다. 미디어가 또 다른 장벽이 아니라 차별과 편견 해소의 매개가 되도록 견고한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2년 동안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런 대면의 그런 기쁨,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가 올해 한번 이제 일상 회복의 시기점에서 저희가 한번 대면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찾게 됐고요. 이 장애인 미디어 축제는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미디어를 매개로 해서 같이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축제, 오늘 소통의 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축하 무대는 바로 이분이 채워주셨는데요. 아주 반가운 얼굴, 개그맨 김원효 씨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아무런 장벽 없이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웃음이더라고요. 웃음. 맞아요. 누구나 장벽 없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웃음이죠. 이어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멤버로 구성된 배희감 밴드의 축하 공연까지 모두가 소리라는 감각으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이제 시각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룹으로서 앞으로 좀 이런 축제를 통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다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밴드도 멤버들끼리 뭐 장애가 있건 없건 뭐 성별이 다르건 나이가 차이가 나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같이 음악이라는 걸로 소통하는 것처럼 장애가 있건 아니건 한 무대에서 또는 관객으로서 같이 같은 공간에서 소통하는 게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축하의 메시지, 이 축제가 이렇게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라는 축하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죠. 네, 2022년 장애인 미디어 축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 김원효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미디어 축제 대박이 나면 안 돼! 축제 개막식을 함께 즐겼다면 이젠 본격적으로 체험을 해볼 시간. 미디어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간이라는데요. 부스가 엄청 많아요.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는 저시력 장애 체험, 그리고 화면 해설과 더빙을 녹음할 수 있는 체험, 투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어 뉴스를 한번 제작해 볼 수 있는 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애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어로만 진행되는 방송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잘하시죠? 아니 이 부스가 이렇게 수어도 체험해보고 장애인을 위한 방송도 이렇게 해보는 데인데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 이게 수화가 제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다가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수화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먼저 수어부터 배워봤습니다. 여름은 덥잖아요. 손동작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으로도 함께 표현해야 하는데요. 하나하나 해보는데 너무너무 춥습니다를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정말 특별했습니다. 날씨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랑은 완전히 틀려요. 이게 내가 입으로 말하고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몸으로 그리고 표정으로 전달하고자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그리고 저시력 장애의 진행 과정을 생생하게 VR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있는데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 뭔가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지금 금방 체험하시는 거 봤는데 네. 이게 무슨 체험이었나요? 지금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다니시는지 VR 기계로서 체험해보는 그런 경험
이었습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막 계속 막 더듬더듬 이렇게 가시는 것 같던데. 평소에 잘 보이던 것도 되게 흐릿하게 네. 보이면서 잘 안 보이는 게 좀 걷는데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화면 해설 더빙은 어떤 걸까요? 바닷속에는 별별 신기한 친구들이 다 산다고. 이게 뭐야? 응? 넌 누구니? 내가 굉장한 걸 발견했어. 들어있는 거야. 조개 먹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생겨. 아니 선생님 여기는 어떤 걸 체험하는 부스인가요? 여기는 이제 더빙 체험 부스고요. 오. 이제 성우들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는 코너인데 네. 보통 이제 만화 더빙 같은 경우에는 이 원고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캐릭터의 목소리를 더빙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화면 해설 더빙이라고 해서 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화면을 목소리로 설명해 주는 화면 해설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리고 있는 중이야. 도저히 못 찾겠어. 내가 먼저야. 이렇게 부스들 체험까지 딱 하고 왔는데 이 2022 장애인 미디어 축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화의 전당에서 배리어 프리 영화까지 상영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영화 할 시간이거든요. 바로 함께 올라가 보시죠. 부산 가치봄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영화는 어떤 걸까요? 영화의 장벽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이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화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를 볼 수 없어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를 볼 수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한 게 배리어 프리 영화입니다. 배리어 프리 영화는 저도 처음이었는데요. 영화 화면마다 화면 해설과 자막이 더해지더라고요. 지금 영화를 딱 보고 내려오셨는데 오늘 배리어 프리 영화 이제 보셨는데 어떠세요? 근데 이런 영화가 좀 많이 보급돼가지고 네. 그런 걸 같이 이제 상영도 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좀 불편한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걸 좀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도 일단 되게 잘 봤고요. 네. 네. 2022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통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정말 허물 없이 장벽을 허물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 다시 찾은 소중한 일상 속 함께하는 동행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함께해요. 2022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꿈꾸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시간은 없고 배는 고프고 이럴 때 생각나는 건 진정한 K 패스트푸드 국밥이지. 특이하게도 한 달에 12번 장이 서는 말바오 시장. 볼거리만큼이나 먹거리도 넘쳐나는 곳이지만 시장하면 역시 국밥 아니겠어? 푸짐하고 그냥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정성껏 만든 저희 집 국밥집입니다. 이제 또 취향에 따라서 모둠에 순대를 넣어달라면 넣어드리고 이제 그 손님의 취향에 맞춰서 또 해드리기도 해요. 저는 내장 팍팍 넣은 모둠국밥 하나요. 시장 인심과 사장님의 정성이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손님네 가게 이제 부선물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이제 또 이렇게 냉숙냉숙 앉아있으면 뭐하니까 그거라도 드시고 계시면 그래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는 언제나 땡큐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서비스 순대를 즐기는 동안 먹기 좋게 식은 국밥. 다대기 풀어 국물부터 호로록. 좀 싱겁다 싶으면 새우젓으로 간 맞춰주고 들깨로 고소함까지 추가요. 밥을 말기 전에 건더기부터 공략해볼까? 머릿고기와 내장이 섞여 있어 야들야들하면서도 쫄깃한 식감, 중간중간 아삭한 콩나물까지. 이게 바로 모든 국밥이지. 드디어 밥을 말 시간. 고슬고슬하게 지은 흰쌀밥을 넣고 휘휘. 쌀알 사이사이 촉촉하게 스며든 국물과 여전히 푸짐한 건더기. 국밥을 먹을 때 고개를 드는 것은 시간 낭비.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뚝배기에 밀착한 후 숟가락질에 집중.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완뚝. 아, 배부르다. 아니, 그런데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입구에 족발이 있던데? 이제 대표적으로 미니족하고 왕족발 앞다리, 뒷다리가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좀 쫄깃한 걸 많이 좋아하시면 미니족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다리가 좀 많이 나가고. 하루에 2번 삶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족발. 시장 족발은 자고로 야들야들한 온족보다는 쫀쫀한 찬족이 진리죠. 그럼 국밥만큼이나 골수 팬이 많다는 족발 맛 좀 볼까?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찾으실 때 좀 이제 인심이 후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음식도 푸짐하고 맛있고 그 기억으로 남으시고 항상 찾아주시면 감사하죠. 이번엔 호남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양동시장에 이런 골목이 있었나? 청년 사장님들의 공간, 이곳에 국밥집이? 맛, 가격, 위생, 품질, 양, 서비스 6가지의 원칙,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결의를 담긴 국밥집입니다. 시장국밥이라고 하면 왠지 푸근한 인상의 할머님이나 어머님이 운영하시고 낡았지만 넓은 내부를 떠올리게 되는데 너무 새롭다 진짜. 메뉴도 딱 3개? 국밥류는 이제 30그릇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이제 국밥을 제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리미트를 걸어 놨어요. 청년 사장님이 만드는 국밥은 어떤 모습일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육수 준비 끝? 제가 초창기에는 이제 야채도 넣고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다 육수 끓일 때는 막 다 넣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넣어서 이제 국밥을 끓이니까 야채 국밥이 되는 거예요. 아, 국밥은 진짜 고기로만 넣어서 끓이는 게 돼지국밥이구나.
고기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고명으로 변신. 겉절이도 직접 무치시는구나. 아, 침 나와. 도와주려고 대해주시는 분이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진짜 이곳의 국밥을 맛볼 차례. 서울식 맑은 곰탕 같기도 하고 돼지국밥 같기도 하고. 먹어보면 알겠지. 먼저 고기부터 먹어볼까? 한 젓가락에 딱 집기 좋은 크기로 손질한 고기, 소스에 콕 찍어서 다대기 없냐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곰탕처럼 끓인 국밥이기 때문에 곰탕 같다라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되게 부담 없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밥에 고기 얹고 겉절이까지 얹어 한 입. 잘 익은 깍두기도 빼놓으면 서운하지. 밥보다는 술이 당기는 안주류도 상시 대기 중. 아, 저녁에 한잔하러 다시 와야겠는데? 이 본점을 토대로 2호점, 3호점 이렇게 좀 여러 지점을 내서 가맹 사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소머리국밥집, 소고리국밥집, 또 추어탕집 그런 게 많습니다. 이번에. 예, 이 방에 가면 소고리국밥이 맛있는 집이 있어요. 소고리국밥이 옛날에 저 할머니 때부터 하셨거든. 요 어머니 때부터 하시는데 그때 참 맛있었어요. 한 그릇 먹고 나면 배가 막 불뚝 일난다. 수구레가 옛날 엄마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했는데 점점 이제 내려오다 보이기에 다른 집보다 그 음식이 어느 정도 진하고 맛있고 육수로 내가 하기에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Every day of my life, I work till I ache my bones. At the end of the day, I take home my heart away. Oh, so the only child out, my knees last 예, 어서 오세요. 부터 준비하시네요. 새벽에 손님이 많습니다. 새벽에 손님이 많아가지고 보통 4시 반쯤에 국을 다 끓여 놓고 손님 맞이해야 하는데 오늘은 뭐 조금 늦었습니다. 예, 지금은 현 대표지만은
저희 그 창업하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잠시만요. 어머니, 손님 왔습니다. 이게 수구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 목 쪽에 껍질과 살 사이에 있는 부위입니다. (77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이날까지 했다가 이제 아들이 와서 그래 합니다. 옛날에 저 밑에 살다가 장사를 하는 집을 샀어 우리가. 그래서 했지.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좋았지. 장이 크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없어. 소골국밥도 해갖고 이게 귀하니까 잘 팔리. 서울서도 오고 부산서도 오고 뭐 마산 천지 안 오는 데서부터 서울서 왔다가 내 국밥 한 그릇 사물로 서울서 말로 오네. 네, 유수물에 이제 수를 집어넣습니다. 2018년도 12월 달입니다. 예, 어머니 건강이 제일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내려와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사실 모시고 가기 위해서는 이 식당뿐만 아니라 이 본가까지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제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선지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이제 계속 해왔던 방식이 이제 선지하고 수구레하고 같이 끓이는데 육수가 섬이 들게 돼 있죠. 그러면은 선지 특유의 맛보다는 육수가 배겨 있기 때문에 조금 맛이 낫다라는 그 집만의 노하우였죠. 또 저희 집은 이렇게 같이 넣고 끓이는 걸로. 기존에 어머니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니까 수구레 특유의 냄새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 한약재를 넣어보고 식품 전공자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했죠. 그래서 이제 육수 내는 법, 수구레를 삶는 법, 다른 기타 등등 조언을 얻어서 했는데 지금은 수구레 특유의 그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애들도 잘 먹고 이제 쫄깃한 맛에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콩순구고 채소순구 먹고 이제 여름에는 꼬치미네기 잼순구가 먹고 얼마 많어. 그 내가 부추 이거는 캐갖고 비가 따듬어가 씻어가 그래 주고 그래 해주면 잘 먹으니까 나도 좋고 그래 해줍니다. 그때는 뭐 신기 손으로 순 거거든 뭐로. 그 밥 배달도 하고 돈도 잘 벌리고 힘든 줄도 모르고 했다. 요게 수구레 국을 끓이는 육수를 뽑을 건데 사골하고 소머리하고 그다음에 잡뼈 그렇게 이제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 사실 육고기하고 황태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넣어보니까 훨씬 구수한 맛이 더 나요. 처음 초벌 먹으면 저희들이 다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진하게 이제 우려내야 되는데 그게 한 7시간, 8시간 걸립니다. 저는 한 10년 됐어요. 이 집에는 잘 부서지지 않아서 저는 선지 먹으러 자주 와요. 우리 친구가 수구레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찾아봤는데 역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네요. 아주 구수하고 국물이 특히 진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인터넷으로 보고 평이 좋아서 찾아왔습니다. 일단 너무 구수하고 시원하고요. 속이 확 풀립니다. 예.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재료를 이길 수 있는 기술은 없다라는 분에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하다 보니까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손님들한테 잘하고 국도 잘 끓여갖고 손님 대접하고 잘해라. 제가 100년 가게로 인정을 받았고 얼마 전에 또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어머니가 해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가게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제 바람이죠. 이방면 하면 수구레, 또 수구레 하면은 창녕군 이방면 정도 생각날 정도로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